부산의 비바람 몰아치는 늦은 밤거리. 65세 택시기사 이동호는 와이퍼가 쉴 새 없이 흔들리는 가운데 손님을 태우러 급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래된 택시는 빗소리와 엔진음 속에서 고요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가벼운 한숨을 뱉으며 운전대 옆에 붙은 낡은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사진은 그의 잊지 못할 가족의 마지막 추억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선 부산의 대기업 사장이 연루된 비리 사건을 다루고 있었지만 동호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오늘도 생계를 위해 달리는 그에게 다른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해운대의 번화가를 지나던 순간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쓰러진 무언가를 비췄습니다. 동호는 화들짝 놀라 브레이크를 급히 밟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 무슨 사고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건 길바닥에 쓰러진 한 소녀였습니다. 얇은 교복을 입은 소녀가 비에 젖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동호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녀의 모습이 또렷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과 팔에 남은 멍자국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등했습니다. 이 일에 끼어들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지만 그 주저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를 조심스레 자신의 택시에 태웠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와 소녀를 응급실로 옮겼고 동호는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소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왜 그녀가 그곳에 쓰러져 있었는지도. 시간이 지나며 병원 대기실의 무거운 분위기가 동호를 짓눌렀습니다. 소녀를 구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병원 입구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이들과 검은 세단이 병원 앞에 멈췄습니다. 중년의 남성이 빠르게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초조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간호사들이 놀라며 속삭였습니다. 동호는 그 이름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산의 유명한 항만 물류기업 최영민 회장. 그가 왜 여기에? 최 회장은 의료진에게 다급히 소녀의 상태를 물었고 동호는 멀리서 이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한마디가 동호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내 딸 수빈이를 찾아야 해. 그 순간 동호는 자신의 행동이 단순한 선행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 소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권력과 비밀, 그리고 복잡한 운명에 얽힌 존재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최영민 회장의 말이 동호의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녀, 내가 택시에 태웠던 그 아이가 이런 거대한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니. 동호는 의자에 앉아 바닥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하게 나선 게 아닌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비서로 보이는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동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가운 어조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께서 소녀를 병원까지 데려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동호는 침착하게 답하려 했지만 가슴이 뛰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에서 쓰러진 걸 보고 도운 것뿐입니다. 비서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를 훑었습니다. 최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동호는 망설였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부르다니 불안한 기운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무거운 분위기에 그는 어쩔 수 없이 비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천천히 회장이 기다리는 VIP 병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영민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광안대교 불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묵직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최 회장은 천천히 몸을 돌려 예리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 딸을 발견한 게 당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운대 근처 길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동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상태가 심각해 보여서 바로 병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그의 말을 잠잠히 듣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으시죠. 동호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최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단순한 고마움이 아닌 무엇인가를 캐내려는 날카로운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연히 우리 수빈이를 만난 겁니까? 그 질문에 동호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는 침착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을 도운 것뿐입니다. 최 회장은 잠시 그를 응시하더니 책상 위에 두툼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내 딸을 무사히 데려온 당신의 마음에 대한 보답이죠. 동호는 봉투가 묵직하다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닙니다. 최 회장은 그의 말을 끊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렸습니다. 병실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려다보며 갈등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에서 더 이상 거역할 여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호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집으며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최 회장은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세요. 병원을 나서는 동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봉투는 그의 주머니 속에서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호는 그조차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일에 얽힌 거야?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택시로 향했습니다. 택시에 다가가던 중 그는 묘한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택시 창문에 희미하게 남은 손바닥 자국, 낯선 크기의 흔적이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직감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쏟아졌고 동호는 서둘러 택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봉투를 조수석에 던지고 핸들을 꽉 잡으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창밖으로 병원의 간판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마세요. 최 회장의 마지막 말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동호는 택시 안에 한참을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야 하나?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가 구한 소녀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모든 걸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의문이 남았습니다. 창문에 남은 그 이상한 손바닥 자국은 그의 불안을 더 키웠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소녀가 무사한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대기실에 돌아오니 분위기가 한층 더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동호는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까 응급실로 온 그 학생, 지금 어디 있나요? 간호사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 학생은 VIP 병실로 옮겨졌어요. 최 회장님의 특별 지시였습니다. 동호는 순간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VIP 병실이라니, 단순히 가족을 돌보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는 간호사의 말을 곱씹으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복도에서 들린 낮은 목소리에 멈췄습니다. 수빈이가 깨어나면 어쩌실 건가요? 필요하면 입을 막아야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 말에 동호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그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가 숨을 죽였습니다. 수빈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 회장님도 아십니다. 그러니 확실히 처리해야 해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동호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들은 수빈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동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려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 동호는 자신의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낡은 방은 그의 마음처럼 어둡고 어지러웠습니다. 그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그는 안에 든 거대한 금액에 숨을 삼켰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돈이면 내 모든 빚을 갚고도 남아. 하지만 그의 눈길은 봉투에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진 속엔 그의 아내와 딸이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린 시절 집을 떠난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 동호는 봉투를 덮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게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수빈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그는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이번엔 지켜야 해. 잃어버린 내 딸을 대신해서라도. 다음 날 아침 동호는 일찍 병원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수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간호사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VIP 병실에서 퇴원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아마 가족이 데려간 것 같아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지? 병원을 나오며 그는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소녀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어떤 위험이 기다리더라도. 동호는 택시로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산의 어두운 도로를 달리며 그의 결심은 굳건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엔 단순한 소녀가 아닌 깊은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아침은 안개에 휩싸여 희뿌연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낡은 건물들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수빈이 병원에서 사라진 후 그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길에서 만난 소녀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그의 손은 여전히 봉투에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더 큰 문제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들은 그 의심스러운 대화가 그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수빈이가 기억을 되찾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했지. 그 기억이란 게 뭘까?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호는 먼저 병원에서 수빈이 남긴 흔적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그는 대기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수빈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는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건 안내 데스크 옆 쓰레기통에 버려진 구겨진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종이는 병실 기록처럼 보였습니다. 동호는 망설임 없이 종이를 펼쳐 살펴보았습니다. 12월 9일 VIP 병실 3호, 퇴원 절차 완료. 그 아래엔 도착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우동. 그는 그 주소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곳이 그녀가 있는 곳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동호는 택시에 올라 그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운대구의 고급 주택가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낡은 택시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은 깔끔한 정원과 철저한 경비가 지키는 저택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가리키는 곳은 웅장한 대문이 있는 저택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세우고 숨을 고르며 웅장한 저택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동호는 조심스레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택을 주시하던 중 검은 SUV가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차 안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최영민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여기야, 수빈이가 이곳에 있어. 동호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저택에 무작정 들어갈 순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근처의 작은 카페로 향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저택을 바라보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잔을 쥔 채 고민하던 중 카페 손님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최 회장 집안에서 또 무슨 일이 들었어? 이번엔 그 딸과 관련된 거라던데. 맞아, 꽤 심각한 일 같아. 아들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딸까지 터졌으니. 그 대화는 동호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대화를 나누는 두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최 회장님 딸에 대해 더 아시는 게 있나요? 여성들은 잠시 그를 경계했지만 동호의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람들 말로는 그 딸이 오랫동안 집안에서 감춰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사고로 잃은 친딸을 대신한 대역이라는 소문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 집안이 얼마나 철저한지 다들 알잖아요. 동호는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고 직감했습니다. 숨겨진 딸이라니 왜 그녀를 그렇게 비밀에 붙였을까? 그 답은 최 회장 가문의 어두운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동호는 저택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수빈과의 짧은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팔의 멍자국이 계속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저택 주변은 고요해졌습니다. 마침내 대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걸어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모습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수빈이었다. 그녀는 불안한 걸음으로 누군가를 피해 달아나는 듯 했습니다. 동호는 본능적으로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수빈아. 그는 낮은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수빈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호의 얼굴을 알아본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장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려움과 절박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 순간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어. 무슨 일이든 그녀를 지킬 거야. 빨리 타. 동호는 택시 문을 열며 수빈에게 재촉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주저했지만 대문 쪽에서 들리는 소음과 다가오는 그림자에 겁에 질려 택시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동호는 엑셀을 밟으며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부산의 밤거리는 고요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왜 저를 다시 찾아온 거죠?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창밖을 불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넌 위험해 보여서 그냥 널 두고 갈 수 없었어. 동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게 울렸습니다. 대체 나를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최 회장님도 당신을 돈으로 샀을 텐데. 돈이라. 동호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돈에 끌렸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 난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 왜 네가 도망쳐야 하는지, 왜 이런 상황에 빠진 건지 말해줘. 수빈은 말없이 팔을 감싸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빗방울처럼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동호는 그녀가 말하기 힘들어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더 다그치지 않고 도로를 주시하며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몇 블록을 지나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동호는 차를 세우고 말했습니다. 여긴 내 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야. 일단 여기서 몸을 숨길 수 있을 거야. 수비는 뭔가 묻고 싶어 했지만 동호의 진중한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찻집,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주인은 동호의 오랜 친구 민수였습니다. 민수는 동호를 보자 미소를 지었지만 수빈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 밤에 웬 소녀를? 나중에 설명할게. 지금은 안전한 곳이 필요해. 동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오래 있을 순 없어. 여긴 사람들 눈이 많아. 찻집 안쪽방에 들어선 동호와 수빈은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차를 내어주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하기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내가 널 어떻게 도울지 알기 위해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수빈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최 회장님의 진짜 딸이 아니에요. 그 말에 동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 그럼 왜 그들이 널? 회장님의 아들이 제 엄마와. 수빈의 목소리가 떨리며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엔 고통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엄마를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저를 그들 집안에 가둬놓았어요. 마치 제가 그들 가문의 일원인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처럼. 동호는 수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권력과 비밀이 얽힌 덫이었습니다. 내 엄마에 대해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동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아빠가 누군진 절대 말하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를 데려가더니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들 집안에 갇혔어요. 동호는 그녀의 이야기에 묵묵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몇 년 전 그가 택시에 태웠던 한 젊은 여성이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나중에 다시 만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다시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 기억이 수빈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설마 그 여성이 수빈의 엄마였을까? 동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가능성을 지워버릴 수 없었습니다. 동호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네 엄마 이름이 뭐였니? 수빈은 잠시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서지영이에요. 왜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동호는 머릿속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지영. 그가 잊지 못했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오래전 택시에 태웠던 젊은 여성의 이름이었죠. 그는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끼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 여성이 네 엄마였다니.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수빈아. 동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나 네 엄마를 만난 적이 있어. 오래전이지만 분명히 기억해. 수빈은 그의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에요? 엄마를? 그래, 널 이렇게 두고 볼 순 없어. 난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동호의 목소리는 단호함과 따뜻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히 길에서 만난 소녀를 돕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그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찻집 안은 긴장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동호와 수빈은 숨을 죽인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동호는 평생 택시기사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위험에 얽힐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서지영이라는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수빈과 그녀의 어머니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게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수빈아, 동호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은 너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내 엄마와도 연결된 진실이 있어. 그 진실을 찾으려면 너도 나를 믿어야 해.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최 회장님은 모든 걸 통제하려 하시죠. 내가 도망쳤다는 걸 알면 절 다시 잡으려 할 거예요. 동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지킬 거야.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순간 찻집 문에 달린 작은 방울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훑으며 누군가를 찾는 눈빛이었습니다. 동호는 본능적으로 수빈의 손을 잡고 몸을 낮췄습니다. 저 남자 널 쫓아온 거 아니야? 수빈은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회장님 밑에서 일하는 경호원이에요. 분명 저를 찾으러 온 거예요. 동호는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여길 벗어나야 해. 민수한테 미안하지만 더 있을 순 없어. 동호와 수빈은 찻집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다음 행선지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동호는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오랜 동료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 호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준아, 나야. 지금 급한 일이 있어. 안전한 장소가 필요해. 형,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심각한데요.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나와 한 소녀가 숨을 곳이 필요해. 호준은 잠시 침묵하더니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형. 국제시장 근처 내 친구 창고가 있어요. 거기라면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호준. 곧 갈게. 동호는 전화를 끊고 수빈을 돌아보며 말했다. 주소 보낼게요. 거기로 오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동호는 전화를 끊고 수빈에게 말했습니다. 국제시장으로 갈 거야. 거기선 우릴 쉽게 찾지 못할 거야. 조금만 더 버텨.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랐습니다. 택시는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동호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추격자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수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에 차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동호는 백미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검은 SUV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제기랄, 따라오고 있네. 꽉 잡아. 여기서 따돌릴 거야. 동호는 날카롭게 골목으로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택시는 방향을 바꾸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SUV도 뒤쫓았지만 복잡한 골목에서 점점 뒤처졌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버텨. 동호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마침내 국제시장 근처 창고에 도착했을 때 동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호준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 이쪽으로 와요. 호준은 손짓으로 그들을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는 낡고 어두웠지만 임시 은신처로는 충분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호준은 문을 잠그며 물었습니다. 자, 이제 말해보세요. 이 소녀는 누구고 무슨 일에 쫓기는 겁니까? 동호는 숨을 고르며 답했습니다. 시간 없어.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해. 그 뒤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있어. 호준은 동호를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형. 형이 그렇게 말한다면 믿죠. 하지만 여기 오래 있을 순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서든 찾아낼 겁니다. 수빈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동호는 그녀에게 다가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이 없어도 널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진실이 있는 곳이야.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더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 멀리 검은 SUV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추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창고의 희미한 불빛 아래 동호와 수빈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국제시장의 어두운 구석,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듯했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호주는 창문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동호는 수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서 잠깐 쉬자. 이제 다음 계획을 세워야 해. 수빈은 피곤하고 두려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와 관련된 진실을 찾으려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동호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들도 막을 수 없어. 우린 진실을 찾아야 해. 수빈은 그의 말에 힘을 얻은 듯 눈을 빛냈습니다. 좋아요, 아저씨.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동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엄마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그리고 최 회장 가문의 비밀을 파헤쳐야 해. 내 엄마를 데려간 그 사람들 왜 그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그게 네가 갇힌 이유와 연결될지도 몰라. 수빈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작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고 언젠가 다 드러난다고. 그 사람들이 엄마를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그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호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여기 오래 있을 순 없어요. 지금은 조용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디든 찾아낼 겁니다. 다음 갈 곳은 정했나요? 동호는 잠시 고민하며 말했습니다. 수빈이 엄마와 마지막으로 있던 곳으로 가야 해. 거기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수빈아, 네가 엄마와 마지막으로 어디였지? 수빈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남포동이에요. 작은 한옥집에서 살았어요. 그날도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엄마는 저를 숨기고 그들과 다퉜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과거의 고통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동호는 굳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남포동으로 가자. 단서는 거기에 있을 거야. 택시는 남포동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둠 속 드문드문 비치는 불빛이 좁은 골목을 비췄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수빈은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여기에요. 수빈은 작게 말하며 낡은 한옥집을 가리켰습니다. 집은 버려진 듯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창문은 닫혀있고 벽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동호와 수빈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호주는 주변을 감시하기 위해 차에 남았습니다. 동호는 손전등을 켜고 한옥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갔습니다. 나무바닥이 삐걱거리며 발걸음을 반겼습니다. 엄마와 살던 집이에요. 수빈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벽의 흔적과 낡은 가구에 머물렀습니다. 모든 게 과거를 불러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으로 엄마를 본 곳이지? 동호가 물었습니다. 수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엄마가 저를 숨겼어요. 저기 옷장 안에. 그녀는 구석의 오래된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동호는 옷장 문을 열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은 비어 있었지만 바닥이 살짝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비추며 바닥을 조심스레 들어올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건 동호는 상자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엔 낡은 편지, 사진 몇 장, 그리고 USB 드라이브가 있었습니다.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뭔가를 기록했어요. 이게 그거예요. 동호는 편지를 펼쳐봤습니다. 글씨는 급히 쓰인 듯 했지만 분명 지영의 필체였습니다. 수빈아, 이걸 보게 된다면 진실을 알 때가 된 거야. 이 상자 안의 모든 것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겪는지 그 답이야. 넌 강해질 거야. 엄마는 언제나 널 믿어. 편지를 읽으며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다음 단서를 찾아야 해. USB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그는 상자를 챙기며 말했다. 수빈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동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분명해졌어. 이 USB를 확인해야 해. 여기에 네 엄마가 숨긴 진실이 있을 거야. 그 순간 밖에서 호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누가 이쪽으로 와요. 동호는 상자를 챙겨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빨리 나가자. 시간 없어. 그들은 한옥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뒤엔 검은 그림자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 손엔 이제 오랜 비밀을 풀 열쇠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USB에 담긴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 진실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까? 남포동의 골목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동호와 수빈은 한옥을 나와 호준이 기다리는 택시로 달렸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발소리와 낮은 목소리가 추격자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수빈은 동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사람들 절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항상 저를 찾아냈어요. 동호는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널 지킬 거야. 택시에 오르자마자 호주는 문을 열어 그들을 태웠습니다. 형, 골목 끝에서 검은 SUV가 다가오고 있어요. 곧 따라잡힐 겁니다. 운전해. 어떻게든 따라잡아야 해. 동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호주는 차를 후진시켜 좁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SUV의 헤드라이트가 바로 뒤에서 그들을 비췄습니다. 수빈은 뒷좌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차 최 회장 경호원 들 거예요. SUV는 점점 가까워지며 위협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호준, 빨리! 동호가 소리쳤습니다. 형, 저만 믿어요. 호준은 핸들을 꺾으며 차를 날렵하게 몰았습니다. 택시는 골목을 빠져나와 추격자를 따돌렸습니다. SUV는 방향을 잃고 멈춰섰습니다. 추격전 끝에 택시는 공업단지에 창고가 늘어선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호주는 차를 어둠 속에 숨기고 엔진을 껐습니다. 세 사람은 숨을 고르며 차 안에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기까진 따돌린 것 같아요. 호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호는 긴장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상자, 이 USB를 빨리 확인해야 해. 시간이 없어. 동호는 USB를 꺼내길며 호준에게 물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곳 있나? 안전한 곳으로. 호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근처에 컴퓨터 수리점이 있어요. 지금은 닫혔겠지만 주인과 아는 사이예요. 거기라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 거기로 가자. 동호는 단호히 말했다. 택시는 다시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호준이 말한 수리점은 부산 외곽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가게는 컴컴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호준은 전화를 걸어 주인을 깨우려 했습니다. 동호와 수빈은 차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기다렸습니다. 호준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자 잠시 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주인은 피곤한 얼굴로 호준을 맞았지만 동호와 수빈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급한 자료를 확인해야 해요. 잠시만 도와주세요. 호준이 간단히 설명하자 주인은 말없이 컴퓨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 마세요. CCTV 때문에 눈에 띄기 쉬워요. 동호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문서와 동영상 파일들이 보였습니다. 동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문서엔 최 회장과 그의 아들이 연루된 불법 거래와 범죄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동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재생하자 서지영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이 기록이 진실을 밝힐 열쇠가 될 거라 믿어요. 최 회장과 그의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했어요. 나와 내 딸도 그 피해자 중 하나예요. 하지만 난 두렵지 않아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예요. 수빈은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그녀는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동호는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분명해졌어. 최 회장이 수빈을 숨기려 했던 이유, 지영을 없애려 했던 이유, 그들은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거야. 하지만 그 순간 가게 밖에서 찻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준이 창밖을 보고 다급히 말했습니다. 형, 검은 SUV가 우릴 찾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동호는 USB를 뽑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걸 지키면 우리가 그들보다 앞설 수 있어. 지금 나가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뺏기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은 다시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진실은 그들 손에 있었지만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동호의 마음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지영이 목숨 걸고 남긴 이 증거는 세상에 알려져야 해. 지영 씨, 이제 당신 딸을 내가 지킬게요. 택시는 부산 외곽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차 안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호주는 도로를 주시하며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동호는 USB를 단단히 쥔 채 뒤를 살폈습니다. 수빈은 뒷좌석에서 웅크린 채 숨을 죽였습니다. 호준, 더 빨리 갈 수 있겠어? 동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 이 속도론 따라 돌리기 힘들어요. 저쪽에서 길을 막으려는 것 같아요. 호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뒤에서 SUV의 불빛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헤드라이트는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눈처럼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수빈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들이 와요. 우릴 잡으려 해요. 동호는 그녀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 내가 널 지킬 거야. 우린 이걸 끝까지 지켜낼 거야. 그는 USB를 더 세게 쥐며 겁내지 마. 우리가 널 지킬 거야. 아무도 널 뺏지 못해. SUV는 속도를 높여 택시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호주는 과감히 핸들을 꺾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복잡하고 좁아 SUV가 따라오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SUV 운전자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차는 위험할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대치했습니다. 갑자기 SUV 창문이 열리며 누군가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강한 빛이 택시 안을 어지럽히며 시야를 방해했습니다. 동호는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저놈들, 우리를 멈추려는 거야. 더 빨리 가. 호주는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이 속도론 차가 버티기 힘들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 순간 동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앞에 광안대교가 있어. 거기서 저놈들을 따돌리자. 다리를 지나면 방향 바꾸기 힘들 거야. 호주는 즉시 광안대교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양쪽엔 높은 콘크리트 벽이 이어졌습니다. SUV는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주는 다리 끝에서 오른쪽 좁은 길로 급히 꺾었습니다. SUV는 반응하지 못하고 다리 반대편으로 질주했습니다. 차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수빈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거예요? 동호는 창밖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잠시 여유가 생겼지만 저놈들이 포기할 리 없어. 우리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필사적으로 덤빌 거야. 호준이 운전하며 물었습니다. 형, 이 USB 어떻게 할 건가요?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동호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이걸 세상에 공개해야 해. 지영 씨가 목숨 걸고 남긴 진실이야. 수빈아, 너도 알지? 수빈은 USB를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늘 말했어요. 진실은 숨길 수 없다고. 하지만 우린 이길 수 있을까요? 저들은 너무 강해요. 동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는 네가 강하다고 믿었어. 나도 이제 그렇게 믿어. 우린 이길 거야. 그들은 안전한 장소를 찾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는 바닷가 근처의 작은 모텔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은 도심에서 멀어 추적을 피하기 적합해 보였습니다. 모텔 주인은 늦은 밤 손님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다. USB를 다시 확인하며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숨을 멈췄습니다. 동영상과 문서들은 최 회장과 그의 아들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습니다. 돈 세탁, 협박, 심지어 살인까지 얽힌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동호는 화면을 보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어. 이걸 공개하지 않으면 지영 씨의 희생이 헛되게 돼.
수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도울 때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하지만 멀리서 들리는 차 엔진 소리가 위협이 다시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동호는 수빈과 호준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시간 없어. 다시 움직여야 해. 이 진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린 끝까지 싸워야 해. 이 싸움은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찾아야 해. 하지만 그걸 막으려는 어둠의 손길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 반짝였어요. 마치 희망의 등대처럼. 모텔방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멀리서 들리던 차 엔진 소리가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동호는 창문 너머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 희미한 헤드라이트가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호준이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어요. 형, 이대로면 곧 잡혀요. 계획이 필요해요. 동호는 침대 위 USB를 내려다보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USB를 우리가 직접 공개하는 건 불가능해. 저들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쫓아오는 걸 보니 우린 계속 감시당할 거야.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호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걸 누군가에게 맡기면 세상의 진실을 알릴 수 있어. 수빈은 동호를 보며 물었어요. 누구에게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잖아요. 동호는 단호히 답했어요. 네 엄마가 목숨 걸고 이걸 남겼다면 믿을 만한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수빈아, 네 엄마가 가까이 지냈던 사람 중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니? 수빈은 생각에 잠겼어요. 엄마가 늘 말했던 사람이 있어요. 김민석 기자였어요. 엄마는 위험할 때 그를 찾아가라고 했지만 그때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동호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그 기자를 찾아야 해. 그가 이 정보를 맡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들은 모텔을 떠나 부산 시내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동호는 택시를 몰며 호준에게 말했어요. 호준아, 부산 중앙로로 가서 김민석 기자를 찾아. 나는 시간을 벌게. 호준은 놀란 얼굴로 물었어요. 형, 왜 그렇게 위험한 일을? 동호는 씁쓸히 웃으며 답했어요. 너도 알잖아. 이 아이를 지키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호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USB를 조심스레 쥐고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는 다른 차를 빌려 부산 시내로 향했어요. 동호와 수빈은 다시 택시를 몰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동호는 SUV가 그들을 쫓고 있는 걸 눈치챘어요. 그는 일부러 속도를 늦춰 그들의 시선을 끌었어요. 수빈은 조수석에서 불안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저씨, 우리가 잡히면 어쩌죠? 저들은 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동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걱정 마. 널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시간을 버는 동안 호준이 기자를 찾을 거야. SUV는 점점 가까워졌고 택시를 도로 옆으로 밀어붙였어요. 동호는 차를 멈추고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SUV에서 내린 남자들이 동호를 향해 다가왔어요. USB 어디 있나?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 동호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USB는 이미 다른 사람 손에 있어. 지금 우리를 잡는 건 시간 낭비야.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봤어요. 시간 낭비일 뿐이야. 남자들은 동호의 말을 믿지 않고 차를 뒤졌지만 USB는 이미 사라졌어요. 그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고 동호는 그 틈을 노려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물러나.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갔어. 한편 호주는 김민석 기자를 찾아 부산의 작은 신문사로 향했어요. 그는 기자에게 USB를 건네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민석은 USB 내용을 확인하며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세상이 뒤흔들릴 거예요. 호주는 단호히 말했어요. 형님과 그 소녀가 지금도 목숨 걸고 싸우고 있어요. 시간 없어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동호와 수빈은 SUV 남자들을 따돌리고 해운대 해변으로 도망쳤어요. 새벽이 밝아오던 그때 동호는 라디오에서 속보를 들었어요. 최영민 회장과 그의 아들이 연루된 대규모 비리가 공개되었어요. 익명 제보자의 자료로 경찰이 즉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빈은 눈물을 흘리며 동호를 바라봤어요.
아저씨, 우리가 해냈어요. 동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너와 네 엄마가 해낸 거야. 난 그냥 도왔을 뿐이야. 힘든 싸움이었지만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들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해운대 해변에 떠오르는 아침 해는 따스한 빛으로 희망을 상징하듯 빛났어요. 라디오 뉴스는 최영민 일가의 범죄를 낱낱이 폭로했어요. 부산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동호와 수빈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수빈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안도감과 엄마를 잃은 슬픔이 뒤섞였어요. 그녀가 준 낡은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사진 속 서지영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보고 있었어요. 아저씨, 수빈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응? 동호는 운전대를 잡은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늘 말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길은 힘들지만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동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네 엄마는 강한 분이셨어. 너도 그래. 네가 없었으면 이 싸움은 시작도 못했을 거야. 택시는 해운대 해변 근처 한적한 공원에 멈췄어요. 동호는 차에서 내려 깊게 숨을 들이쉬며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수빈도 내려 바다가 보이는 벤치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머물렀어요.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니? 동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네, 엄마의 뜻을 이어갈 거예요. 엄마처럼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거예요. 동호는 벤치에 앉으며 수빈을 바라봤어요. 이제 내가 널 더 도울 순 없겠지만 어디서든 네가 선택한 길을 믿고 걸어갈 거라 확신해. 수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저씨는 제게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아저씨 없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동호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말했어요. 고마울 거 없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하지만 네가 이겨낸 건 너 자신의 힘이야. 수빈은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어요. 해운대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울렸어요. 너의 힘이었다는 걸 잊지 마. 그날 오후 부산은 최영민 회장의 추악한 범죄 폭로로 떠들썩했어요. 언론은 뜨겁게 반응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어요. 경찰은 최 회장과 그의 아들을 즉시 체포했고 그들의 권력과 재산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동호는 TV뉴스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평범한 택시기사로 돌아갈 그였지만 이번엔 특별한 만족감이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그날 저녁 수빈은 마지막으로 동호를 만나기 위해 그의 택시를 찾아왔어요. 아저씨, 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갈 거예요. 엄마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요. 동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어요. 잘할 거야. 넌 이미 강한 사람임을 증명했어. 수빈은 그를 끌어안으며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아저씨는 제게 가장 큰 은인이에요. 동호는 그녀를 안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너 덕분에 나도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 이제 너만의 길을 걸어가. 수빈은 동호와 작별하며 택시에서 내렸어요. 그녀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동호는 그녀를 지켜봤어요. 마음은 뿌듯했지만 한편으론 그녀를 걱정하는 마음이 남았어요. 부산의 새벽은 조용히 새로운 하루를 열고 있었어요. 동호는 택시를 몰며 또 다른 평범한 날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수빈과 함께한 여정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평범한 택시기사였던 그는 그 소녀를 도우며 한 사람의 삶과 자신을 바꾼 여정을 걸었어요. 수빈은 새로운 아침과 함께 자신의 길을 향해 나아갔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어요. 엄마가 남긴 진실을 품고 세상과 당당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해운대의 파도는 끊임없이 밀려와 모래사장을 적시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 부산 거리는 어둠을 벗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과 귀는 특별한 뉴스에 쏠려 있었어요. 최영민 회장과 그의 아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그들의 부패와 범죄 증거가 모든 뉴스에서 보도되었어요. 수빈은 부산시청 앞 기자회견장에 서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저는 서지영의 딸 이수빈입니다. 제 어머니는 부당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걸 바쳤어요. 오늘 저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 이 자리에 섰어요. 우리는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되며 그걸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회견장은 박수와 플래시로 가득 찼어요. 수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최 회장 일가만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부당함에 맞서는 용기의 외침이었어요. 한편 동호는 여느 때처럼 택시를 몰고 있었어요. 라디오에선 수빈의 회견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서지영 씨의 딸이 공개적으로 최 회장의 범죄를 폭로했어요. 그녀의 용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동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따뜻한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그 여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에 조용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차창밖 도시는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동호의 마음엔 비 오던 밤 해변에서 만난 소녀와의 여정이 깊이 새겨져 있었어요. 며칠 후 수빈은 다시 동호를 찾아왔어요. 웃는 얼굴에 한 다발의 꽃을 들고 있었죠. 아저씨, 다시 만나서 정말 기뻐요. 동호는 놀라며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잘 지내고 있구나. 수빈은 미소 지으며 꽃다발을 건넸어요. 이건 제 감사 인사예요. 아저씨 덕분에 엄마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동호는 꽃을 받아들이며 답했어요. 네가 해낸 거야. 난 그저 길을 안내했을 뿐이지. 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저씨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어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수빈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이름으로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 부당함에 맞서는 사람들을 돕기로 했죠. 그 첫걸음을 내딛는 날, 그녀는 어머니의 낡은 사진을 꺼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엄마, 이제 제가 지킬게요. 동호는 다시 택시를 몰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저 택시 기사로만 살지 않았어요. 수빈과의 여정을 통해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았죠. 작은 선행이 세상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어요. 차창 밖으로 부산의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어요. 동호는 도로를 달리며 새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어요. 그의 마음엔 수빈과의 여정과 그로 얻은 희망이 영원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광안대교 너머 떠오르는 아침에는 따스했어요. 그 빛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듯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땠나요? 우리 삶의 작은 선택들이 때론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떤 사람이 될지 결정하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돼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부산의 바람처럼 늘 희망을 안고